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의 후각은요, 고양이들끼리 대화할 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부딪히며 이마에 페로몬을 묻히는 행위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여기저기 긁어 스크래치를 내는 것은요, 일종의 명함을 꽂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들의 또 다른 언어 중에 하나인 냄새 언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언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만 왜 고양이들이 가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입을 벌리고 있는지, 왜 여기저기 마킹을 하는지, 왜 낯선 물건이나 낯선 사람한테 자신의 몸이나 얼굴을 문대는지, 왜 내 몸에 박치기 하듯이 머리를 박는지, 또는 새로 산 가구나 아니면 벽지에 왜 스크래치를 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놀랍지 않으세요? 먹잇감에 몰래 접근을 해서요, 갑자기 공격하는 전략을 가진 고양이에게는요, 사냥을 할 때 의외로 후각을 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즉, 야밤에 최대한 가까이 스토킹을 해서 한 번에 덮치기 때문에 굳이 후각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먼 거리에서부터 후각에만 의존해서 사냥감을 추적하는 강아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냥법을 구사하는데요. 고양이는 오직 눈으로 쫓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먹잇감만 추적해서 사냥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요, 고양이의 후각은요, 사냥의 도구로서는 좀 떨어지지만 의사소통의 수단의 하나로 고양이들끼리 대화할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의 후각은요, 사람보다 약 14배 정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후각으로 얻는 정보는요, 불안감이나 혹은 공격성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으로 바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또 고양이는요, 윗입술 안쪽에 위치한 야콥슨 기관에 의해서요, 페로몬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페로몬은 일반적으로 각 개체별로 성별, 번식 상황, 질병의 유무,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화학물질입니다. 간혹 고양이가 냄새를 맡다가요, 입술을 살짝 벌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은요, 이는 페로몬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이 재밌는 표정을 플레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고양이는 이런 플레멘 반응을 통해서 누가 왔었는지, 언제 왔었는지, 왔을 당시의 감정 상태는 어떠했는지, 친구인지, 친입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아이인지, 건강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런 등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이를 토대로 분석해서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즉, 남아있는 언어를 읽는 겁니다. 우리가 포스트잇에 메모를 남기는 것과 똑같아요. 뭐 철수야, 그러니까 찌개 데펴서 먹어, 냉장고 안에 식은 찌개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냉장고에 포스트잇 딱 붙여놓잖아요. 고양이는 냄새를 통해서 그런 거를 파악해요. 그런 정보들을 남겨놓고 뒤따라온 고양이는 그 냄새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묘 사육 과정에서요, 한 마리가 페로몬이 담겨있는, 페로몬 정보들이 담겨있는 오줌을 벽에다 한번 스프레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것을 분석하고요, 그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이때 평소와 다른 여러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집안이 전쟁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고양이가 스프레이 이외에 페로몬을 남기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요. 고양이들은요, 이마, 뺨, 입술, 꼬리, 수염, 발바닥, 귀, 옆구리, 그리고 유선 분비 기관 등을 통해서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상대방이나 물체에 문질러서 페로몬을 묻히고 자신의 채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페로몬들의 고유의 역할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밝혀져서 이미 합성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펠리웨이나 컴포트존 같은 인공적으로 합성된 페로몬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고양이의 불안감을 낮추거나 다묘 사육 과정에서 갈등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얼굴에서 분비되는 페로몬은 3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수컷 고양이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표시를 남기기 위한 페로몬이 있고요. 또 자신의 영역권을 알리는 페로몬이 분비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친근한 사람 혹은 친근한 동물에게 뺨을 문대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사교적인 페로몬이 분비됩니다. 즉, 여러분의 몸에 뺨을 문대거나 여러분의 바짓단에 뺨을 문대는 행위는요, 친근한 페로몬을 여러분에게 남겨서 자신이 여러분의 친구이고 호의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새로 산 가방이나 가구에 자신의 턱을 문대는 행위는요, 낯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영역권을 표시해서 낯선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또한 다묘 사육 과정에서는요, 서로 문대는 알로러빙 행동을 통해 가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페로몬을 묻힘으로써 서로 간의 공격적인 행동을 줄여주고 서로가 가족으로, 동료로서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경우 그런 경우 모르셨어요? 병원에 다녀온 후에
갑자기 집에서 동료 고양이에 공격받는 고양이 종종 얘기 들리거든요. 이유가 병원에 갔다 오면서 이 페로몬 자체가 희석되고 희미해져 가지고 동료 고양이들이 동료로 인지를 못하고 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침입자로 인지가 돼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페로몬을 남기고 또 페로몬에 남은 냄새를 분석하고 남겨진 페로몬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갈등을 피하는 능력으로 고양이 사회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고양이들은 직접적인 싸움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뺨을 비비는 행위는 대개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또 친근감 표시이기도 하고요. 머리를 부딪히며 이마에 페로몬을 묻히는 행위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여기저기 긁어 스크래치를 내는 것은요, 시각과 더불어 발바닥에 페로몬을 묻힘으로써 후각적으로도 영역을 표시하고 더불어 자신의 정보를 오랫동안 남겨서 누구누구가 이 영역의 소유자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종의 명함을 꽂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로몬이 섞인 오줌을 스프레이해서 마킹하는 행위는요, 성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영역에 새로운 동물이나 물체가 들어왔을 때 보이는 대표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합사 과정 중에 있거나 잘 지내고 있다 갑자기 마킹을 시작한다면요, 자신이 이 영역의 우두머리임을 확인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됨을 암시합니다. 큰일 난 거죠. 페로몬이 섞인 오줌의 마킹 행위는요, 고양이들 세계에서는 정상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지만 우리에게는 달갑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정말 집안이 난리가 나거든요. 이는 영역권의 불안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불안 요인을 빠르게 해결만 해준다면요, 이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 요소를 제거를 빠르게 못한다면요, 이 행동은 영구히 지속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변의 마킹 행동은요, 불안감의 표현이고요, 얼굴로 마킹하는 것은요, 안정감과 사랑의 표현이므로 이 서로는 반대되는 마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들의 또 다른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인 냄새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